늘 평안하시고 좋은 인연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도 마음에 스며드는 예시 이야기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황해도 연안의 깊은 산골에서 있었던 한 여인의 애틋하고도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눈 내리던 겨울밤, 낯선 집 대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과연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운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애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황해도 연안. 겨울이 깊어 눈이 허리까지 쌓인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구름에 가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았고 찬바람이 골짜기를 휘몰아치며 섬뜩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밤,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보따리 하나를 들고 깊은 눈길을 헤치며 걸어오는 모습이 떠도는 영혼 같았습니다. 눈 위에 남은 발자국은 가늘고 약해 보였지만 그 걸음만큼은 어딘지 굳건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연화. 20살을 넘긴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이미 세월의 풍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운 얼굴이었으나 광대뼈가 도드라져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고 입술은 추위에 터져 있었습니다. 연화가 멈춰 선 곳은 한씨 가문노의 대문 앞이었습니다. 높은 돌담장 위로 기와지붕이 웅장하게 얹혀 있고 문고리는 노소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집안님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담 너머로 사랑채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어디선가 검은고 소리가 삐걱삐걱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깊은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때로는 한숨처럼, 때로는 원망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시리게 저려왔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보따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보따리는 작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연꽃 무늬 옥비녀가 소중히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이 비녀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거라. 이것이 네 마지막 의지처가 될 것이다.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귀에 생생했습니다. 연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차가운 바람에 금세 얼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연화는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그 소리가 겨울밤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잠시 후 검은고 소리가 뚝 멈췄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목소리는 쉰 듯 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씨 가문 맞습니까? 저는 연화라고 합니다. 삐걱.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이는 50을 훌쩍 넘긴 노부인이었습니다. 한씨 가문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이 차가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냉정한 시선이었습니다. 얼굴, 키, 몸매, 그리고 보따리까지. 모든 것을 살핀 끝에 첫마디를 툭 내뱉었습니다. 빚 갚으러 온 며느리구나. 그 한마디가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연화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달빛에 반짝이는 것이 시어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따리 틈새로 살짝 드러난 연꽃 무늬 옥비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잠시 흔들리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빈손은 아니구나. 그러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오거라. 밖에서 얼어 죽으면 곤란하니까. 시어머니가 연화를 데려간 곳은 안방이 아니었습니다. 대청마루를 지나 뒷마당 구석, 거의 창고나 다름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찬 기운이 확 쏟아져 나왔습니다. 벽은 틈이 숭숭 뚫려 바람이 쌩쌩 들어왔고 바닥은 온돌도 없이 맨땅이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가 네 방이다. 겨울이라 춥겠지만 참고 지내라. 봄이 오면 좀 나아질 거다. 동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말투였습니다. 연화는 그래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 지내겠습니다. 내일 새벽 닭 울기 전에 부엌으로 나와라. 할 일이 산더미다. 시어머니는 더 말없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자 연화는 홀로 남았습니다. 달빛이 창문 틈새로 가늘게 스며들어 방을 어스름하게 비췄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열고 어머니의 옥비녀를 꺼내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푸른빛 옥에 정교한 연꽃 무늬가 새겨진 아름다운 비녀였습니다. 어머니, 연화는 잘 견뎌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추위에 몸이 덜덜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굳건히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손이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쌀 씻는 법, 불 지피는 법, 빨래하는 법, 모든 것이 트집거리였습니다. 물은 왜 이렇게 많이 써? 우물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불은 왜 이렇게 연기만 나고 안 붙어? 장작도 제대로 못 놓는구나.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연화의 손에 도끼가 미끄러졌습니다. 손등이 깊게 베었고 놀란 순간 품에서 어머니의 옥비녀가 툭 떨어졌습니다. 땅! 거친 돌바닥에 부딪히며 비녀의 금이 갔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마침 감나무 위에서 까치가 깍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처음으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한씨, 가문의 외아들, 도유는 25의 나이였지만 오랜 병으로 몸이 몹시 쇠약했습니다. 약을 들고 들어간 연화에게 도유는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고생만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기침이 거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어쩔 수 없는 운명 속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남편 간병까지 맡았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밤늦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사랑채에서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걱삐걱. 그 소리는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누군가 슬픈 곡조를 뽑아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몸종 할머니가 속삭이듯 말해 주었습니다. 낭자님, 그 소리는 예전에 큰 며느님이 돌아가시던 밤에도 났었답니다. 연화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뒷마당 감나무 아래서 빗물에 젖은 장부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혼삭값 70냥, 그리고 연화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건가? 시간이 흘러 봄이 왔고 연화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아가야, 무리하지 마라. 처음으로 들어보는 따뜻한 말에 연화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산날, 진통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한씨 가문의 대를 끊어놓고 연화는 차디찬 창고로 다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금간 옥비녀가 완전히 두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연화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연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런데 깊은 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불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일어나거라, 안방으로 가자.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연화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나도 옛날의 너처럼 어린 며느리였어. 아이를 낳고 나서야 인정받았지. 그래서 마음을 돌로 굳혔어. 내가 받은 아픔을 다른 며느리에게 갚겠다고. 그러나 연화를 보며 자신의 옛 모습을 보았고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옥비녀를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날부터 두 사람은 진짜 모녀처럼 지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바느질로 돈을 모았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원은 말했습니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결국 연화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어머님, 진짜 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연화가 떠난 뒤 시어머니는 모든 빈문서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모은 돈과 집안 재산을 털어 집 뒤 언덕에 홀로 된 이들과 고아들을 위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연화동산. 그 후로 연화동산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연화의 기일이면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연화님입니다. 감나무에는 매년 봄 하얗고 깨끗한 꽃이 피어났습니다. 연화의 마음처럼. 여러분, 차가운 시집살이 속에서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미움을 녹인 연화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차갑게 대하는 사람의 마음, 깊숙이 아픔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화처럼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준다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미움 대신 이해를,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기를 연화처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하트스. 다음에 또 감동적인 예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